네,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게을러졌나 봐요. 전 사실 자료는 되게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좀 귀찮고 게을러져 가지고 막상 이렇게 자료는 많이 만들었는데 녹음을 못 해가지고 그냥 갖고만 쓰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초심으로 마음 좀 잡고 조금 다스리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여러 자료를. 많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다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음,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DCA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굳이 이 어느 분야나 다 적용이 되는 사이클 방식이거든요. 너무 간단하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깊게 알고 싶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지 해서 좀 정리할 겸 해서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물론 뭐 제가 뭐 검색을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이 정보보안 쪽으로 해가지고 물론 뭐 여러 심사가 있잖아요. 뭐 지금 ISMS랑 PIMS랑 합쳐져 가지고 ISMP가 있는데 뭐 그런 인증 심사나 뭐 여러 뭐 다른 산업에 실제 이 PDCA 사이클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PDCA 사이클을 조금 더 현업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가지. 그래서 뭐 사실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뭐 제가 그리고 또 이 오랜만에 녹음해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말 제가 더듬거리고 있죠. 굉장히 떨려요. 뭐 갑자기 막 말도 꼬이고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긴장돼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PDCA 사이클은 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쭉 있었어요. 사실은 계속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 에드워드 태밍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키면서 이 사이클을 조금 더 체계화 시켜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에드워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에드워드 태밍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게 어느 산업에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서점에 가니까 이 PDCA 사이클을 이용해서 뭐 일기를 쓰는 게 있더라고. 일기책을 뭐 자신에 대한 그런 뭐 계획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여러 분야에 다 적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이클은 어떤 문제를 찾아내겠다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사이클을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이 개선하는 그 사이클이거든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저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흡연하시는 분이라면 새해 뭐 새해는 다들 꼭 그러시잖아요. 이번에는 꼭 금연을 해야겠다. 근데 계획을 하지 실제 실천을 하고 실천까지도 좋아요. 막상 금연이 이루어지는 분들은 되게 굉장히 극소수죠. 개선이 안 되죠. 이런 문제를 좀 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계획을 꼼꼼히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금연을 할 수 있을까? 금연을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정말 아주 특출한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런 계획을 엄청 꼼꼼하게 세우는 게 사실은 인간으로서 약간 좀 적합하지가 않죠.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계획이라는 게 틀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거죠. 계획에 맞게. 그 계획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게 PDCA 사이클이죠. 네. 그래서 저는 목차를 별게 없어요. 그냥 PDCA 사이클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렇구나 한 거 한번 보시고 아시는 분은 그랬었지 하고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은 이 PDCA에 대해서 용어 정리. 용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시행령 쪽 보면은 용어가 쭉 나오잖아요. 지침 그 이하 지침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 손가락이 용어 정의에 발가락에 되었다. 그럼 앞으로 제 손가락은 발가락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써야 되죠. 네. 그래서 막연하게 아는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용어만큼은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PDCA 사이클은 무엇인가 각각 이 약자거든요. 플랜, 두잉, 책, 액트. 계획, 실행, 체크, 개선. 이 사이클에 대해서 각각 이 PDCA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PDCA 사이클은 모든 의료나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정보 보호 쪽이니까 많잖아요. 인증 심사라는 게 ISO 27001 심사도 있고 지금 ISMS 그러니까 IS 27001이 ISMS죠. 근데 국내 ISMS를 ISMS라고 부르고 외국의 ISMS를 ISO 27001이라고도 부르고 네. 어쨌든 그런 ISMS에 대해서 PIMS 네. 지금 국내 PIMS가 통합이 됐죠. 그렇게 실제로 적용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가상의 심사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PDCA 사이클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할 건지 그렇게 이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빠삭하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아무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유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검색을 못하나 봐요. 저는 이 PDCA 사이클에 조금 더 사실은 깊게 알고 싶어서 한 건데 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없을까? 자료가 없을까?
가장 기초적인 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기본 베이스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그렇잖아요. 베이스가 부실하면은 여기다 뭐 큰 거 올려봤자 결국에는 무너지겠죠. 근데 베이스가 튼튼하겠죠. 전 요즘에 이걸 좀 많이 느껴요. 만약에 정보 처리 기사 다 따셨죠? 네, 그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단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신 분들하고 이 정보 처리 기사를 하나씩 이해하면서 한 과목 한 과목 그렇게 넘기신 분들은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죠. 지금 모니터에 이 화면이 어떤 방식으로 전원이 들어왔을 때 내 CPU가 몇 헤르츠에 인해서 0과 1이 몇 헤르츠를 지나서 몇 비트를 통해서 롬을 지나서 램을 해가지고 뭐 OS 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이 장치에 어떤 게 실행이 돼서 어떤 메모리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해서 좀 더 전문가답게 보다 좀 더 깊고 확실한 그런 지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를 굉장히 중시하고 항상 왜일까를 생각하거든요. 딴지를 걸려는 게 아니라 왜지? why? 왜 why일까? 뭐 저를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딴지 걸려는 게 아니라 저는 why, 왜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아,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고 그런 거죠. 이해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뭐 항상 다 연계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좀 얘기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스키 코드가 7비트다. 그럼 왜 7비트일까? 당연히 영어 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 숫자 해가지고 총 128까지를 쓸 수 있죠. 넉넉하게. 그럼 왜 128비트일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뭐 인티저 타입하고 슈터 타입 있으면 왜 슈터 타입은 128비트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좀 이렇게 연계를 많이 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암기도 좀 쉬워지고, 물론 많이 미천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니까 좀 더 빨리 와닿고 되더라고요. 아무튼 네, 또 제 특징이죠. 많이 빠지는 거. 네, 떨려서 머리가 하얘지고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많이 학습을 했으니까 이렇게 항상 연계를 지어라 하면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제가 연계 지어서 알게 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많이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에 CPPG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각 법에 뭐 5만, 50만, 왜 5만이지? 그럼 다 이유가 있죠. 연계가 되어 있으죠. 뭐 어쨌든 뭐 고요식, 네. 왜 고요식비는 5만일까?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런 생각으로 가장 기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PDC의 사이클은 뭐 정보보 쪽도 아니고 뭐 다른 산업을 계시는 분들도 많이 적용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 베이스인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알면 뭐래요. 저희가 써먹어야죠. 어떻게 쓰겠어요?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은 실제 사용해보면 되실 거고, 뭐 학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뭐 ISMS 지금 기준 항목들 보고 이 항목은 이 항목이 이게 있으니까 플랜에다 넣어서 계획을 이렇게 짜보고, 그렇죠? 뭐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네, 부족하지만 네, 보시죠 한번. 네, 제일 먼저 네,
용어죠, 용어. 가장 중요하죠. 용어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뭐 관계 법령에 있는 용어든지 뭐든지 용어는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뭐 이에 대해서 뭐 부연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 자산, 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뭐 CIA, 저는 이거 그 미국 CIA 기관 있죠. 그래서 저는 CIA 앞에 약자 떠가지고 CIA라고 해서 외웠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따르게 외우셔도 되고, 근데 딱히 외우보다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돼요 다. 자, 그럼 읽고만 넘어갈게요. 용어 정의는. 자, 자산, 주식이 가지는 어떤 가치를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용성은 인가된이죠. 인가된 객체의 요구에 의해 접근이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사용 가능한 특징, 이게 가용성이죠. 자, 그럼 기밀성, 반대죠. 비인가된. 가용성은 인가된, 기밀성은 비인가된 개인, 객체, 프로세스, 오타네요. 피입니다. 피. 프로세스들에게 사용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졌거나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정보의 특징. 자, 무결성은 정확성과 자산의 완전함을 보호하는 특징. 그리고 정보 보안, 기밀성과 무결성과 가용성, CIA 보존, 또한 확실성, 책임성, 부인 방지, 책임 추적이죠. 같은 특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정보 보안 사건이란 정보 보안 정책이나 보호의 실패 또는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오류를 나타내는 시스템,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식별된 사건을 보안 사건이라 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타가 조금 있어요. 제가 이게 아무래도 제가 뭐 이렇게 자료를 인용을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만든 자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누구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바쁘고 학습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오타가 조금 있는데 저 받아쓰기 굉장히 잘해요. 네. 항상 어렸을 때 100점을 맞았습니다. 어쨌든 오타 많다고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정보보안 사건은 이거다. 자, 그러면은 정보보안 사고는 무엇인가? 앞에 이거는 사건입니다. 사건. 이거는 보안 사고예요. 보안 사고는 업무의 운영을 손상시키거나 정보 보안을 위협의 큰 가능성을 가지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정보 보안의 한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을 정보 보안 사고라고 한다. 네. 그리고 ISMS는 무엇인가? ISMS입니다. 국내 ISMS나 ISO 27001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업무 위험 접근을 기반으로 한 정보 보안의 수립, 이행, 운영, 감시, 검토, 유지, 개선. 즉 어떤 앞에서 잠깐 보았던 PDCA 사이클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위한 전체적인 경영 시스템의 부분. 네, 이렇게 알고 일단 넘어가세요. 자, 중요하죠. 잔여 위험, 위험 승인, 위험 분석. 자, 잔여 위험은 무엇인가? 위험 처리 후 남아있는 위험. 말이 어렵죠. 위험을 처리했는데 남아있는 위험을 잔여 위험이라고 해요. 자, 그럼 위험 승인은 위험을 받아들이는 결정. 이 뒷장에 DOA라고 해가지고 위험을 그게 있어요. 위험을 회피할 것인지 전가할 것인지, 아무튼 뭐 그건 그때 이따가 또 하고. 위험 분석, 자원을 식별하고 위험을 추정하는 정보의 체계적인 사용을 위험 분석이라 합니다. 자, 그럼 위험 사정은 위험 분석과 위험 평가의 전체적인 과정을 위험 사정. 자, 위험 평가는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해진 위험, 위험 관리, 위험에 대하여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직의 통합활동, 위험 처리, 위험을 수정하기 위한 대책의 선택 및 이행 과정. 자, 적용성 보고서. 조직의 ISMS를 적절하게 사용 가능한 통제 목적과 통제를 기술하는 문서화된 진술. 자, 문서화된 진술. 모든 업무는 서류로 시작해서, 그렇죠?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어떤 업무든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요. 문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이 위험 평가 사전 관리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뒷장에 넘어가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아시는 분은 그랬었지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거, 네,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PDCA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건데, PDCA가 무엇이냐? 약자죠? 플랜, 두잉, 책, 개선. 그래서 네, PDCA 과정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점을 밝히고 말겠어, 찾아내겠어, 그래서 그 문제를 없앨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커스 단어가 이거예요. 지속, 반복, 그리고 개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해요, 여성분들. 뭐 남자분들은 흡연을 하시면 금연을 하신다고 하시면 완벽할 수가 없죠. 꼭 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목표는 여기인데, 여기를 달성을 하려면 처음에 한 번에 못 가잖아요. 뭐든지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그렇죠? 뭐 인생에 로또 없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뭐 이만큼 올라가겠어요? 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PDCA 사이클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서점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일기책도 나오고 그런 거 같아요. 굉장히 잘 이용하면은 뭐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읽어보세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개선하는 단순한 사이클. 근데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죠. 지금 시점에 맞게. 여기 현실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 맞게. 그리고 뭐 계속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뭐 힘들 수도 있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요 말은 뭐 그냥 그렇게 일부라고 할게요. 근데 사실 뭐 연말쯤 되면은 다들 뭐 어떤 이번 연도 어떤 성과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급하게 막 만들어내잖아요. 연말에는 급하게. 뭐 또 안 그러신가요? 네, 저는 그런 거 같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반복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계획을 잘 짜야 되죠, 무조건. 그리고 조직 문화, 어떤 사업성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문화가. 네, 그래서 적절하게. 또 그럼 뭐래요? 또 경영진이 의지가 있어야죠. 경영진이 밑에 오히려 밑에 직원들이 으쌰으쌰 하는데 경영진은 그래? 그런가 보다, 문제 있었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밑에 분들도 따라가는 거겠죠. 네, 이런 의지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을 잘 짜고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렇게 뭐 와이셔츠나 난방 입을 때 가끔 이렇게 아침에 단추를 잘못 집어넣으면은 깨면은 흐트러지죠. 단추를 이렇게 깨야 되는데 이렇게 깨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죠, 옷이. 이런 경우는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짜야 된다. 그 계획을 잘 짜기 위해 이런 PDCA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단추로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단추로 비교하시면은 첫 단추를 잘 깨야지 끝까지 갔을 때 단추가 잘 맞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이 그림은 좀 비슷한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비슷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왜 그림을 저렇게밖에 못 그리지? 색깔을 왜 조합을 저렇게 했지? 하지만 저는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는 점. 자, 그래서 플랜, 말 그대로 계획하는 단계죠. doing, check, act.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게 마치 뭐랑 비슷하죠. 나선형. 여러분 그 소프트웨어 할 때 나선형 모델 아시죠? 뭐 폭포수 모델, 나선형 모델. 네, 아무튼 그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든 상관없죠. P를 였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부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네. 여기 왜 이 칸이 비었지?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PDC의 첫 번째 P는 무엇이냐? 네, 말 그대로 플랜이에요. 계획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는 절차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정보 보호에 대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저희가 이 PDCA 사이클을 할 거잖아요. 뭘로 할까? 자, 여러분 이 IS, MS 있잖아요. MS가 뭘까요? 뭔지 아시는 분 계시죠? 어떤 무슨 심사를 할 때 뒤에 뭐 다 MS 붙지 않나요? 대부분? 이 MS가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죠?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 시스템. 무슨 말이에요? 관리 시스템 결국에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절차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관리 시스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조직마다 업무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심하죠. 굉장히 상이하죠. 그래서 업무 범위, 자산가치 평가, 위험 평가, 뭐 구체적으로 계획을 준비해 목표 도달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설정해야 한다. 네. 자, 그럼 요구사항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자, 시스템. 이 시스템 계획을 처음에 잘 짜야 돼요.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죠. 자, 매뉴얼 만들어야 돼요. 앞서 잠깐 안내드렸듯이 모든 작업은 서류 시작해서 서류 끝나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내부관리 계획 수립을 하죠. 누가 하죠? 책임자가 하죠. 취급자가 하는 게 아니죠. 책임자가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죠. 예를 들자면 그 자체도 매뉴얼이죠. 뭐 그쵸? 참.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용어에 내부관리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대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대장 이름을 내부관리 계획서 수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을 써도 될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수정할 수 있어요. 꼭 내부 계획 수립이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그 용어를. 근데 어떤 분이 무조건 이거 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제가 근거를 못 찾았는데
근거 있어요. 이거 어디에 근거 있어요. 꼭 이걸 안 써도 돼요. 대신 사회 통념상 우리가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내부관리계획 수립서라다 안 하고 다른 이름을 써도 되는데, 근데 약간 좀 굉장히 보수적이죠, 사회가. 괜히 뭐 다른 말 듣는 바에는 미리 처음부터 그냥 아싸리 그 법령에 있는 똑같은 말을 쓰는 게 낫다. 그래서 내부관리 계획서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수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건 좀 번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요. 자, 그래 일단 절차. 뭐 예를 들어 그거죠. 뭐 관리자래. 책임자 자격 요건 있죠. 뭐 저희는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말만 할게요. 그 개인정보 취급할 때 책임자, 뭐 예를 들어서 CEO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취급자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건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또 관련된 법령 같은 거 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점검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해야지. 어떻게 점검을 할 건지, 그렇죠? 각 조직의 상황에 맞는 항목에 따라서 이런 점을 점검할 거다. 뭐 그 점검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할 거다. 개선할 것도 미리 다 계획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 도출하는 것도 이 플랜의 과정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결국에는 만족시키는 구조가 계획하는 단계.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뉴얼, 절차, 점검 이렇게 나눴는데,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방금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요. 매뉴얼은 뭐 당연히 내 맘대로 하면 되겠어요. 매뉴얼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령에 준수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뭐 당연한 거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뭐 보안 방침,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 위탁을 하거나, 뭐 자기 내부 내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외부에 맡길 수 있잖아요. 컨설팅을 뭐 그렇게 해서 구축할 수도 있고, 뭐 계획을 뭐 어떻게 계획을 해갖고 어떻게 뭐 몇 사이클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다 계획이죠. 그것도 매뉴얼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절차 말 그대로 네, 그쵸. 말 그대로 책임자에 대한 자격, 책임자의 업무, 취급자, 뭐 그런 거죠. 뭐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에 비교를 할게요. 뭐 취급자들 관리 감독해야 되죠. 뭐 1년에 뭐 교육을 받아야 되죠. 뭐 이런 절차, 이런 것도 다 매뉴얼에 들어가죠. 또 법령에 준수해야 되고, 또 나중에 부인 방지도 해야 되고, 그쵸? 뭐 어떤 뭐 관리자라, 뭐 취급자가 뭐 SQL 서버에 SQL을 이용해가지고 뭐 몇 시에 어떤 거를 조회를 했다, 이렇게 뭐 부인성을 추적할 수 있게, 뭐 다 그런 것도 어떤 절차서를 만드는 거죠. 다들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뭐 사교 보시면은 다 있죠. 그런 절차서가. 결국 이게 다 매뉴얼이죠. 계획, 플랜, 또 점검. 이렇게 썼네요. 제가 PDCA 사이클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뭐겠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번에 이 목표를 못 가니까 천천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천히 말은 좀 아니고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가기 위해 PDCA 사이클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 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거예요. 금연할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돼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 점검 항목도 계획하는 단계에서 설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가 플랜 과정이죠. 자, 그 다음 계획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doing, 실행해야죠. 이행해야죠. 끝이에요. 여기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계획한 대로 움직이면 되죠. 이제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죠. 체크,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점검해야 될까요? 플랜 단계에서 했잖아요. 어떤 걸 점검할 건지. 그쵸? 어떤 걸 점검할 건지는 계획했어요. 어떻게? 맞아요. 그대로 플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검토하고, 이거는 외부에 맡겨도 되고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임원진들로 좀 구성해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나, 말 그대로 이렇게 검토, 감시라는 말은 좀 그렇고 검토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계에서는 또 검토 결과를 또 도출해야 돼요. 네. 그에 따라 또 적격성 여부를 또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심사의 각 항목들을 보고 그 항목에 맞게 이번 우리 기업에서는 A라는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ISMS를 취득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항목에 맞는 것들을 준비해야겠죠. 말 그대로 그런 적격성들, 이 항목들은 이따가 보시고. 네. 그래서 감시 검토죠. 말 그대로 제가 다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안내를 한 것 같아요. 실행에 관한 내부 감사. 네, 내부 감사를 해야겠죠. 외부 인원을 한다거나 외부 인원을 초청해서 한다거나, 그게 조건이 되면은 내부적으로 임원진들로 해가지고 그 관리 감독하면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정과 부로 나눈 건 그거죠. 정사수, 부사수로 나눠가지고 한 명이 다 관리는 못 하잖아요. 만약에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A라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집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24시간 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24시간 어떻게 관리를 해? 그 다음 정이 못할 때 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게 결국에는 정과 부로 나눠가지고 정이 못하면 부가 하게, 또는 정은 어떤 걸 하고 부는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정은 이거를 확인하고 B는 이걸 확인하고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그 NCI라고 해가지고 이 점검을 할 때 점검에 대한 각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격성에 대해서 그 항목에 맞아서 부족합에 대한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야겠죠. 뭐든지 업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시 또 안내를 드리면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내야 돼요. 그쵸? 나중에 이거 임원진들한테 보고를 해야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다. 네, 당연하겠죠. 그래서 또 이런 문서도 보관을 또 해야 되죠. 네, 각 조항에 맞게 또 보관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두 번째 적격성, 다 안내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조직의 역량과 자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파악한다. 그래서 이런 적격성에 대한 증거, 방금 안내 들었죠? 문서로 작성하는데 나중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서를 보관해야지 그게 그 자체가 증적이 되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이게 옛날 10년 전에 우린 했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증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를 기록을 해야 된다. 기록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적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액트 개선입니다. 개선. 지금 저희가 P 플랜 단계, 실행 단계, 그리고 액트 개선 단계. 체크. 왜 이러지? 체크 점검 단계, 그 다음 A 개선 단계. 왜 A가 가장 중요하냐면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다들. 누구나 계획은 세워요. 누구나 여기까지는 다 하죠. 그렇죠? 금연할 거야. 계획 다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작심 3일이죠. 3일 가면 끝나죠. 다이어트 할 거야. 굶을 거야. 3일 이상 굶으면 큰일 나죠. 물론 그 전에 네, 어쨌든 이걸 못 버티죠. 여기서 끝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찾았으면 도출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2단계가 돈도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머리는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힘들잖아요. 뭐든지 항상 이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그쵸? 다들 제 말에 공감하시죠? 네, 물론 저는 담배를 끊었어요. 네, 담배를 굉장한 꼴초였는데, 네, 진짜 하면 다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개선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뽑아봤어요. 어떤 부분 개선할 때 뭐가 필요할지. 자, 경영 검토. 뭐겠어요? 당연히 이 전에 체크 단계에서 NCR 보고서 쓰잖아요. 그쵸? 부족화 보고서 쓰면은 어디로 올려요? 위에 경영진한테 올려야죠. 그 경영진이 봐야죠. 그쵸?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경영진이 알아야죠. 당연히. 그럼 경영진이 검토해야죠. 물론 경영진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겠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자원 할당이죠. 속된 말 그거죠.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시정 조치를 하는 거. 이게 결국엔 개선 단계죠. 자, 그럼 개선 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저는 경영 검토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CEO나 대표자, 부서장, 각 임원진들한테 이 부적합 보고서를, NCR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보고해야죠. 네, 보고해서 부족한 자원에 대한 의사를 결정을 하여 자원 할당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예를 들까요? 일단 2번까지 다 읽을게요. 자원 할당까지. 그냥 물리적인 시설이 부족하다면 물리적인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요. 자, 전산실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네, 전산실이 가장 좀 크게 와닿네요. 자, 물리적 보안에서 가장 전산실 출입 통제 기록을 하는데 굉장히 미흡했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좀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원래 뭐든지 학습은 좀 극단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 A라는 회사 기업의 전산실이 공원에 있어. 그 불특정 다수가 다 출입이 가능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자, 문제가 있죠. 당연히 전산실이라는 걸 출입 통제를 해야죠. 물론 법령에 맞게 CCTV도 설치하고. 자, 그럼 이게 지금 부적합 보고서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피할 거야? 위험을 전가시킬 거예요? 뭐 이건 나중에 이 용어들은 나중에 다음에 하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내부로 옮겨야겠죠. 몇몇 권한 있는 자들만 출입을 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경영진이 보고서를 통해서 봤어. 우리는 전산실이 위험하네. 옮겨야겠구만. 그랬어.
근데 뭐 자금에 문제가 있다든지 기업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자원이 할당이 되겠죠. 물론 뭐 경영진이 뭐 이사회 총회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사회 소집을 해서 뭔가 그 또 의결을 또 받아야겠지만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 점 뭘 시정을 해야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건데 액트가 이거잖아, 이거 결국에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읽고 넘어갈게요. 통제와 결과의 처리를 통해 부적합의 검토, 부적합의 원인 파악 또는 시정 조치 후 효과성 검토를 하여 경영 시스템에 변경할 수도 있어야 한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이러한 시정 조치에 따른 결과 보고서, 조치 보고서를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점검 단계에 있던 적격성에 대한 증정 문서를 토대로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서 업무의 역량성을 확인하여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자, 시정 조치에 뭐 이건 좀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건데, 그렇죠. 어떤 뭐 적격성에 대한 증정 문서를 만들고 A 부서에 뭐 특출난 인재가 있고 조금 잘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B라는 부서에 이 A 인재가 필요하면 여기로 옮기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부적합에 따른 개선을 하는 거. 결국엔 이게 PDC예요. 지금 PDC의 사이클 저희가 한 바퀴 다 돌았죠? PDC의 사이클을 저희가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 이렇게 돌고 끝나는 게 아니죠. PDCA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속적이라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도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개선을 했어. 그럼 다시 또 계획을 또 해요. 그 다음 또 다시 또 돌아. 그러면은 처음에 목표는 여기인데 실행하니까 이만큼이야. 우리한테 너무 넘사벽이다. 포기란 없죠. 하면 돼요. 저도 금연했어요.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에 맞게 또 계획을 또 해서 또 올라가죠. 이렇게 계속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언젠가는 이 갭의 차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거죠, 이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PDC의 사이클이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결함, 위험, 위협을 점차 감소해서 목표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썼는데, 다른 면 또 이거죠. 뭐 조직의 적정성 아니면 또 정확성으로 할 수도 있죠. 표현할 수 있죠. 정확성. 결국엔 효과성이죠. 효과가 크죠. 효과성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죠. 개선. 그래서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속적. 여기 있네. 지속적.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 내일 모레보단 다음 달.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게 결국에는 PDC의 사이클입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왜 또 보여드렸냐? 아까웠어요. 힘들게 만들었는데 너무 뻔한 그림인데 아까워서 한 번이라도 더 우려먹으려고. 네, 그럼 보세요. 잠깐 본다고 나쁠 거 없잖아요. PDCA.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실제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물론 가상의 시나리오를 잡아서. 그거 어떻게 잡을 거냐? 여러분들 그걸 검색하시면 나와요.
저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ISMS랑 피임장 합쳐져 ISMSP가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근데 결국 이 ISMS는 뭐예요? ISO의 27001을 베이스로 따온 거죠. 그 IS 27001은 또 뭐가 또 베이스예요? 영국의 BS 1010이죠. 10012 이게 가장 큰 기반 베이스였죠. 그래서 이 BS 1001을 보시면 PDC의 사이클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항목들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대로 캡처해 왔는데 3-1 항목. 자, 이 3번 항목이 플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세요. 뭐 3-1 항목에는 개인정보, PIMS 개인정보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단계구나. 3-2는 범위를 잡는구나. 목표를 또 잡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에 따른 내용이고.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내용을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책임을 찾아서 책임 추적성을 할 건지. 그래서 개선이 되면 개선사항 NCR 보고서 받고 뭐 각 상부에다가 NCR 보고서 올려서 어떻게 자원을 할당을 받을 건지, 또 기업 내 문화는 어떻게 할 건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플랜 과정에 가장 적합해요, 이게. 그렇죠.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게 다 들어가 있죠, 이게. 그래서 꼭 지금 저희는 당연히 이 정보 보호 쪽으로 인증심사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이 PDCA 사이클을 깔았는데, 깔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뭐 어느 산업 분야나 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각 분야에 맞게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암기를 하셔야죠, 당연히. 뭐 한 번에 이 많은 항목을 다 암기하기 힘드시겠지만 계속 보세요. 보시면은 결국엔 좀 이렇게 구별해서 보세요. 방금 이거 3-1, 3-2, 3-7, 4-1, 4-2. 와, 무슨 말이지? 나누세요. 3번은 플랜 과정이구나. 당연히 뭐 이해가 되잖아.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쉬워요. 그래서 뭐 4는 두잉 운영하는 단계구나. 보세요. 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다 나오잖아요. 그거요, 그거. 자, 그러면은 오히려 개선하고 항목이 별로 없네요. 근데 오히려 항목이 별로 없죠. 5-1 체크하는 과정, 내부 감사. 물론 요 안에 내부 감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 과정이 있겠죠. 경영자 검토. 자, 그럼 개선은 예방하고 교정, 그 지속적인 검토. 근데 그쵸, 이게 액트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건 막 의외로 체크 과정이 굉장히 없죠. 좀 더 깊게 학습하실 분은, 저는 지금 이 BS 10012 12012를 봤는데, 이거 가이드라인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와요. 보셔서 조금 더 뭐 원문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설명해 드린 그대로 있습니다. 이 표를 또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든 뽕을 뽑아야 될 텐데 어떻게 뽕을 뽑을지 계속 몇 번 써먹겠죠. 자, 처음에 100점을 잡았어요. 금연할 거야. 네, 금연은 100% 할 거야. 근데 한 3일 됐어. 90% 달성했어. 그럼 이 차이가 뭐야? 갭이잖아, 갭.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 그러잖아. 우리 갭 차이가 너무 커.
헛된 말로 막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브랜드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에. 개인적으로 참 너무 이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옷인데 어쨌든 그 갭이 아니라 그 다 아시는 그 갭이에요. 그 차이. 그래서 이런 차이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만큼 했으니까 두 번 돌았을 때 이만큼, 세 번 돌았으니까 지속적으로 PDCA 사이클을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해서 이 갭의 차이를 점점 좁혀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여기잖아요. 지금은 여기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되겠죠? 그 다음은 좀 더 개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도달하겠죠. 아니면 언젠가 그 이상도 가겠죠. 이렇게 우주로 날아가겠네요. 계속 개선하다 보면.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획 천재가 아닌 이상 계획 과정에서 모든 거를 다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일은 앞의 일도 모르는데 미리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한 번에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갭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해야 된다. 네. 그게 PDCA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시니까 스마트하시니까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럼 PDCA가 뭘까 하고 마인드맵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 때 저는 좀 이렇게 이 마인드맵을 조금 잘 사용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해가 쉽게 도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한눈에 딱 PDCA가 뭐지? P의 1번 플랜은 이거구나. 1번에서는 이런 절차를 하는구나. 2번에서는 이런 절차를 하는구나. 3번에서는 이런 절차를 하는구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 절차 하는구나. 근데 화살표가 또 도네? 또 도는구나. 또 안 돼, 또 도네? 또 도는구나. 근데 이 계산 4번 단계에서는 이 보고서라는 게 있구나.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PPT 자료를 만드는 활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발표하실 때 괜찮은 방법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씨가 아무래도 이 그림을 하나면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 크기가 좀 작은데 지금 앞에 내용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딱히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은 없고 다 앞에 있던 내용을 다 이렇게 각 과정에 맞게 이렇게 집어넣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다고 자기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좀 어때요? 이 그림이 나요? 이 그림이 나요? 첫째가 좀 너무 뭐라고 해야지? 좀 색깔도 많이 쓰고 그래서 단순한 색깔로 이렇게도 만들어 봤어요. 네, 결국엔 제 자랑한 거예요. 나 이렇게도 만들어 봤어 하고 여러분한테. 네, 죄송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자랑했습니다. 어쨌든 이 PDCA 플랜, 도잉, 체크, 액.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NCR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또 플랜 단계 또 오고 또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또 돌고 또 나오겠죠. 부족한 보고서가 또 나오겠죠. 계획을 또 다시 수립해야겠죠. 계속 이렇게 나선형 모델처럼. 네. 자, 아까 잠깐 말씀 이렇게 폭포수 모델은 여러분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 다 하셨죠? 그때 이렇게 말 그대로
한번 넘어가면은 못 올라가잖아요. 떨어진 폭포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올라가? 그쵸? 근데 이렇게 나선형 모델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이거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그러면은 저는 PDCA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안내를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려운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는 PDCA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아, 이게 PDCA구나 하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 실습을 해봐야겠죠. 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이 사업 환경에 대해서 아, 우리 사업에서는 이런 어떤 걸 하니까 이게 적절하구나 하고 다 각자 계획을 세워보세요. 저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습장에 써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처음에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세요. 그냥 다시 깨끗하게 할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셨죠? 하셨나요? 네. 그 다음 왼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왼쪽에 뭐가 있어요? 계획. 화살표를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양옆에 중심을 잡고 프로세스가 중심이에요. 프로세스 중심으로 양옆으로 화살표를 그으세요. 그래서 자, 왼쪽은 계획 단계, 플랜. 그렇죠? 가운데 프로세스가 기준으로. 자, 그 다음은 뭐겠어요? 평가죠. 프로세스 기준으로 왼쪽은 좌측은 플랜 단계, 우측은 평가, 체크 단계.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여기다 뭐가 있어요? 이게 끝이잖아요. 그쵸? 끝이죠. 뭐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그려주면 되잖아요. 뭐? 이거죠? 액트만 그려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각자 뭐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번 뭐 연습장에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1장을 맞추고 실제 이제 2장에서는 저희가 PDCA 사이클로 실제 ISMS를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쉬어야겠죠? 네, 잠시 쉬고 네, 2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